은행에 저축해서 2%의 이자율을 받아도 물가가 3% 올라가면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 자산 중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그 가치가 저절로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가격이 엄청 오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최소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를 거라는 거죠. 물론 부동산 하면 아파트 또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뜻합니다. 정착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동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에 있는 나무 또는 농작물 역시 부동산이라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대상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럼 왜 부동산 가격이 물가와 함께 상승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철강과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건축비가 상승하고 그 결과 분양가가 오르고 그와 함께 비교가 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의 매매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투자 자산의 수익률, 즉 가격이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장만할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 자산들의 수익률은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가격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저절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니 부동산 역시 영향을 받겠죠? 인플레이션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율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집 사기가 정말 힘들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저축을 해서 집을 장만할 돈을 마련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를 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장만합니다. 이때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매달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집을 사는 걸 망설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자율이 아주 낮다면 대출해서 집을 사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기와 이자율을 부동산 가격과 동시에 연결시키기에는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경기가 너무 나쁠 때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 역시 상승을 많이 경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부동산 구입은 인플레이션보다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투자입니다. 경기와 이자율은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부동산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팔려는 사람만 많아진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런 점 역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국인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상품 투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다 같은 주식이지만 삼성 레미안이 지은 아파트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다른 상품이라는 겁니다. 비교해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주식은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한 단지 내에 있더라도 거실의 방향, 층수, 단지 내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각 세대별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이외에도 교통편과 학군 등의 주변 여건, 건물의 연차, 내부 구조 등의 다양한 여건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은 건물별로 특성 차이가 더욱 극심합니다. 그 이외에도 같은 평수의 분양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의 비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 자금이 다른 투자에 비해 큽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5만 원 정도면 한 주를 사서 투자할 수 있지만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개인이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에 투자하는 투자의 다양화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도 힘든데 자산을 여러 군데 나누어 투자한다는 건 아무래도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투자 자산은 전자거래의 발달로 몇 초 안에 끝나지만 부동산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거래할 때 비용 역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돈은 5억이 훌쩍 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등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여러분들에게는 비용입니다.